집. 여보, 이 시계는 뭐야? 못 보던 시계인데? 꽤 비싸 보이는데? 뭐야, 왜 남의 걸 만져? 차고 다니던 시계가 많이 낡았잖아. 나라고 언제까지 싸구려 시계만 들고 다니라는 법은 없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냥 못 보던 시계라서 물어본 건데. 어? 근데 이거 외제차 키 아니야? 이게 왜 여보한테 있어? 고장 거야. 오는 길에 세차 좀 해갖고 오라 하더라고. 뭘 그런 걸 시킨대?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그런 거 시키는 것도 있어? 별 수 있어. 그냥 하라면 해야지. 내 짐은 잘 싸뒀지? 내일 모레 출국이니까 빠진 거 없이 잘 챙겨놔. 빠뜨린 거 있으면 또 가서 사야 되잖아. 알았어. 안 그래도 빠뜨린 거 없나 확인하고 있었어. 내가 공항에 같이 가줄까? 그래도 해외로 나가는 건데 당신 혼자 보내긴 좀 그래서. 됐어, 부담스럽게. 어차피 며칠 안 있다 오잖아.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면세점에서 뭐 사와? 아니야, 필요한 것도 없는데 뭘. 알았어. 나중에 또 아무것도 안 사왔다고 서운하다고 그러지 마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틀 후, 집. 잘 다녀와. 컵라면도 몇 개 넣어놨으니까 음식 입에 안 맞으면 먹고 비상약도 챙겨놨어. 당신 속 약하잖아. 알았어. 나 지금 가야 돼. 다녀올게. 다녀와. 가면 연락하고. 일주일 후, 전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분명 오늘 돌아온다고 했는데 출장 첫날에만 전화되고 그 뒤로는 전화도 카톡도 다 씹고 어디서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걱정돼 죽겠네 정말. 회사에 전화라도 해봐야 되나? 네, 여보세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동훈 씨 와이프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 남편이 출장 간 뒤로 연락이 안 돼서요. 원래 오늘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요. 네? 대리님이 안 들어왔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비행기표를 끊어드렸거든요. 어제 비행기로 한국 들어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출장 가기 전에 출장 갔다 온 다음날에 휴가 쓰신다고 하셔서 전 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어제였다고요? 아니, 저한테는 분명 오늘 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대체 어딜 간 거죠? 그러게요. 제가 한번 필리핀 회사랑 연락을 해볼게요. 회사에서도 분명 별말 없었는데 업무적으로 차질이 있으면 무조건 저희에게 연락이 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빨리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여보세요? 대리님 와이프분 되시죠? 네. 회사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 그쪽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일은 정상적으로 다 끝냈고 그 뒤로는 개인 일정이라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그제까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일을 어쩌죠. 그럼 이틀이나 연락이 두절됐던 건데 저도 걱정되네요. 비행기표도 확인해보니까 돌아오는 비행기를 안 타셨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디로 간 거죠?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난 건 아니겠죠?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참 걱정되네요. 어쩐지 대리님 성격상 잘 다녀왔다는 연락 정도는 회사에 했을 텐데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저희도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할게요. 끊을게요. 네. 저희도 연락 오는 거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 요새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일주일 후, 시댁.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경찰에서 뭐라고 해? 명확히 실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고 일단 두고 보자고 하네요. 해외 사건이라 어차피 그쪽이랑 협조하려면 시간도 더 걸린다고 하고요.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필리핀엔 범죄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면 어떡하죠? 아슬아,
경찰도 그럴 기미가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나섰겠지. 일단 기다려보자. 우리 아들 꼭 살아 돌아올 거다. 그러니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라. 네,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라도 제 옆에 계셔서 다행이에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나도 그래. 얼른 돌아와야 할 건데. 그래야 너나 나나 맘이 놓이는데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니 원. 한 달 후, 집. 어머니, 여긴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넌 그게 뭐냐? 아직도 전단지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야? 필리핀에서 사라진 놈을 왜 한국에서 찾아? 그래도 한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못 돌아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찾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려고요. 아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니? 저기, 선아야. 내 말 서운하게 생각지 말고 들어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벌써 한 달이나 지나지 않았니? 내가 봤을 땐 동훈이가 죽은 것 같다. 필리핀에서 실종됐다가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니? 동훈이도 아마 그런 것 같아. 거기 범죄 조직도 들끓고 그런다잖아. 경찰에서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세요? 그래. 그게 아니면 한 달이나 지났는데 집에 안 돌아올 이유가 있어? 평범하게 직장생활 잘하던 놈이 무슨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알아보니까 실종된 지 5년 뒤에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치만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니? 나야 엄마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너는 아니잖니. 너는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니? 알아보니 이혼 소송은 가능하다고 하더라.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직 실종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선아야, 이제 그만 포기하려무나. 나도 내 자식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아. 하지만 내 직감이 그래. 걔가 살아있었으면 연락을 어떻게든 했을 거야. 그러니 너도 단념하고 새 출발해. 그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 통장이잖아요. 통장을 왜 저한테 주세요? 그 통장에 1억 들어있어. 그거 갖고 새 출발해라. 원래 니들 애기 생기면 주려고 했던 돈인데 이제 그럴 일은 없으니 너가 그 돈 갖고 새 출발하는 게 좋겠구나. 변호사는 내가 알아봐 주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면 전 어떡하란 거예요? 저 이대로 포기 못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포기를 해요? 나도 살아있다고 믿고 싶어. 그런데 아닌 걸 어떡해. 아마 동훈이도 이걸 원할 게다. 이 집도 다 너 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동훈이 있고 행복하게 살렴. 이렇게 전단지 돌려가며 찾는 것도 그만두고. 동훈이 사라진 이후로 너도 제정신 아니었잖니. 잘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이젠 네 삶도 돌볼 줄 알아야지.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다. 나 가마. 어머니! 말도 안 돼. 남편이 죽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걸 거야. 여보, 얼른 돌아와. 나 정말 당신 보고 싶어. 속이 왜 이렇게 미식거리는지 모르겠네. 계속 소화도 안 되고. 일주일 후 길거리. 저희 남편을 찾습니다. 저희 남편을 보신 분은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길 바라. 왜 이렇게 어지럽지? 정신 차리자. 저희 남편을 찾습니다. 저희 남편을 보신 분.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여기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1시간 후 병원. 임신 6주 차입니다. 그동안 신호가 있었을 텐데 몰랐나 봐요. 월경도 안 했을 텐데.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정말 임신이 맞나요? 네, 이제부터 몸 조심하셔야 돼요. 영양 상태도 별로 안 좋던데 아기를 위해서라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집. 여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당신 아기가 생겼어. 그러니 얼른 와야지. 우리 아기 아빠 없는 애로 만들면 안 되잖아. 안 그래? 이럴 때가 아니지. 어머니한테 가서 남편 절대 포기 못한다고 말씀드려야지. 아가야, 엄마가 꼭 아빠 찾아올게.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1시간 후 시댁.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 누구세요? 누군데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건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긴 저희 시어머니 댁인데. 아, 전에 살던 분 말하시는 건가? 이사 갔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 네? 이사를 가셨다고요? 어디로요? 그건 저도 모르죠. 아무튼 이사 가셨으니까 여긴 안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이게 무슨... 왜 말도 없이 이사를 가셨지? 전화해봐야겠다. 왜 없는 번호라고 하지? 분명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통화가 됐는데. 설마 어머니께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1시간 후 부동산. 글쎄, 우리도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지. 그건 우리 부동산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들은 거라도 있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집 내놓을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난다니까. 우리 부동산에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수로 그걸 일일이 기억하겠어. 나도 사연이 특이하거나 말이 좀 심상치 않으면 기억을 하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봐. 그냥 평범했을 거야. 그러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해. 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나만 이렇게 내버려두고 대체 어딜 가신 거냐고. 일주일 후 전화. 이번에도 바로 실종신고는 안 된다고 하고 무슨 수로 찾으라는 거야? 어머니 친구분한테 전화가 왔네. 여보세요? 저기 아직 못 찾았지? 네. 전화번호도 바꾸시고 대체 어디로 가셨는지. 안 그래도 남편 없어져서 정신이 아득한데 어머니까지 사라지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확실한 건 아닌데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평에 여행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대. 네? 양평이요? 자기를 보고 황급히 돌아선 걸 봤대. 물론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도 하고. 내가 봤다는 위치 알려줄 테니까 거기 한번 가봐. 웬 주택단지더라고. 네. 당연히 가봐야죠. 감사해요. 아니야. 나도 친구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 혹시나 안 좋은 일 당했으면 안 되니까. 얼른 가봐. 가서 친구 만나면 꼭 나한테도 연락해주고. 네, 그럴게요. 1시간 후 주택단지.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저기요, 혹시 이렇게 생긴 분 못 봤나요? 이분 저희 옆집 사는 분인데? 정말요? 네, 저쪽 빨간색 벽돌집 보이시죠? 저기로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직후 시댁 앞. 여기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다고? 이렇게 큰 집에? 문 열린다. 신난다. 야, 간만에 백화점 구경한다. 혜린이 낳은 뒤로는 통 집에만 있어서 너무 갑갑했단 말이야. 진짜 이러다는 우울증 환자 될 뻔했다고. 그래. 그래서 오빠가 백화점 구경시켜주는 거잖아. 우리 지혜 우울해지지 말라고. 나 진짜 명품백 사줄 거지? 그럼 내가 사주기로 했잖아. 가서 제일 비싼 걸로 사. 역시 오빠가 최고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탁월하다니까. 시어머니도 상냥하시고 오빠도 나 사고 싶은 거 다 사줄 만큼 능력 있고. 내가 전생에 착한 짓을 진짜 많이 했나 봐. 이렇게 행복한 일만 가득인 걸 보면. 그럼 거의 나라를 구했을걸? 근데 언제 이혼이 되는 거야? 우리 혜린이 출생신고도 해야 될 거 아니야. 1년만 기다려줘. 소송이 거의 그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 이혼만 잘 되면 내가 바로 너랑 혼인신고도 하고 혜린이 출생신고도 할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지. 그 아줌마는 소송을 한대? 변호사까지 붙여줬는데 당연히 하겠지. 솔직히 지도 계속 그러고 살고 싶겠니? 엄마가 1억까지 줬다고 하니까 이제 소송 준비하고 있을 거야. 너 미련 떨면 변호사한테 말해서 어떻게든 소송 진행하게 하라고 압력 넣어야지. 살다 소송 빨리 걸길 바라는 건 또 처음이네. 일단 복잡한 생각 그만하고 쇼핑이나 가자. 이게 뭐야? 그동안 멀쩡히 살아있던 거였어? 저렇게 여자의 아기까지 끼고? 그럴 수가... 이게 말이 돼?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다 알고 있는 거야? 1시간 후 시댁 앞. 드디어 나왔네. 아기까지 품에 들고 있네. 기가 막혀서 나한테 남편 죽었으니 잊으라고 말할 땐 언제고. 그래,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하나 했어. 나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다 꿍꿍이가 있었던 거야.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유, 우리 혜린이 너무 이쁘다. 어쩜 눈이 이렇게 이쁠까? 나중에 배우해도 되겠네. 그죠? 우리 며느리가 참 이쁘거든요. 네, 맞아요. 저번에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잠깐 배우 생활도 있었다면서요. 어쩐지 풍기는 아우라가 다르더라고요. 잠깐인데요, 뭘. 그냥 하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포기했대요. 근데 어디 가는 길이세요? 저는 유아 편의점에요. 고양이 간식이 다 떨어져서. 같이 가요. 저도 마침 생수를 사가려는 참이어서. 잘 됐네요. 혼자 가기 심심했는데. 누가 보면 진짜 가정을 꾸린 줄 알겠네. 아가야, 엄마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도 엄마니까 강해져야겠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자. 여보세요? 거기 흥신소죠? 일주일 후 전화. 그러니까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고요? 그럼 지금 그걸 저한테 주기 싫어서 이렇게 실종된 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은행에서 당첨금 수령한 내역도 저희가 찾았습니다. 정식 이혼 절차를 거치면 당첨금 일부를 재산분할로 나눠야 할 소지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당황스럽긴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 어쩐지 못 보던 시계를 찬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쩌면 당첨금으로 산 걸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죠. 당첨금 수령한 다음에 양평에 있는 2층 저택을 바로 구매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도는 훨씬 그 이전이고요. 아이가 인제 막 태어났으니 최소 1년 넘게 외도를 한 것 같네요. 본인 관계 중에 뭐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전혀요. 당첨 사실도 감쪽같이 숨긴 마당에 외도 숨기는 건 더 수월했겠죠.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타지에서 죽었을까봐 내내 마음을 졸이고 미친 사람처럼 전단지 뿌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래도 저희 쪽에서 증거란 증거는 다 수집해 왔으니까요. 이제 하나하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침착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괜히 감정에 휩쓸렸다가는 오히려 고객님이 말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봤을 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첨금 다 갖고 싶어서 사망한 척하는 것부터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 제대로 정신 차리도록 도와줘야죠.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한 달 후, 시댁. 아니, 소송장이 아직도 접수가 안 된 것 같던데요. 변호사 말이 절대 포기 못한다고 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대요. 미치겠네 정말. 이대로라면 혜린이 출생신고도 못한다고요. 어떡해요. 아휴, 소송까지 하는 것까지 보고 내가 왔어야 됐는데. 그만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애가 영 맹하네. 내가 해결하마. 도대체 뭘 기다리겠다는 건지. 좋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밀어붙여요. 알았다, 나만 믿으렴. 그날 저녁, 집. 어머니. 그동안 대체 어디에 가 계셨던 거예요? 휴대폰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뜨던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니,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깜짝아. 어머니, 왜 화를 나세요? 전 정말 어머니까지 실종됐는 줄 알고 경찰서까지 갔다니까요? 아유, 그놈의 경찰서는 틈만 나면 들락거리네. 너네가 왜 이렇게 미련해? 변호사한테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다며? 몇 번을 말을 해야 되겠어? 그앤 죽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까지 쥐어줬잖니.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종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실 수 있냐고요? 저는 남편 시체라도 봐야 그제서야 인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시체 안 나왔으니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절대 남편 포기 못해요. 필리핀에서 시체 없이 죽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시체를 보고 어때? 그리고 설사 시체로 발견됐다 하더라도 외국이라 쉽게 가져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만 포기해. 너 새삼 잘나고 돈까지 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미련스럽게 사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정말. 저 혼자면 그렇게 했죠.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닌걸요? 혼자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 임신? 지금 임신을 했다고? 네, 벌써 10주 차예요. 그러니 기다려야죠. 우리 아기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 순 없잖아요. 아이 그게 무슨... 대체 언제 임신을 했단 거야?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출장 전에 생겼겠죠. 그동안 남편 찾느라 몸에 신경을 못 썼는데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무조건 남편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보고 포기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뭐라 하시던 전 무조건 남편 찾을 거니까요. 어머니도 무작정 낙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남편 좀 찾아주세요. 그래도 전단지 돌리니까 비슷한 사람 봤다는 전화도 몇 통 오고 그러거든요. 어쩌면 한국에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화가 온다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남편이랑 똑 닮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 전화가 왔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아이 필리핀에서 사라졌는데 그게 말이 돼? 내가 봤을 땐 장난 전화 같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그리고 아기도 지우는 게 어떡하니? 그 아이 키워서 뭐해? 너만 힘들지.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래도 어머니 손주인데 어떻게 바로 지우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 난 너가 힘들까 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머니 설마 저한테 뭐 숨기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아이, 내가 너한테 숨길 일이 뭐가 있니? 없어 그런 거. 그럼 저랑 같이 가세요. 지역이 어딘데? 부산이라고 하던데요? 부산? 아이, 부산에 있을 리가 있니?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뜬금없이 부산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저랑 같이 가주시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도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알았다. 너가 정 그렇게 원하면 가자꾸나.
대신 이번에 갔을 때 없으면 너도 포기를 좀 하는 게 어떻겠니? 설사 아기를 낳더라도 아버지가 실종됐는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 차라리 이혼한 뒤에 신고하는 게 깔끔하잖아. 그리고 살아 돌아오더라도 그때 만나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든가 하면 되는 건데. 네, 알겠어요. 이번에 갔을 때 남편 아니면 저도 어머니 의견 생각해 볼게요. 응, 그래, 잘 생각했다. 그날 저녁, 시댁. 뭐? 선아, 걔도 임신이라고요? 그래, 이를 어떡하면 좋니? 애도 낳을 거고 아빠 없는 애 만들기 싫다고 무조건 너 찾을 거랜다. 아유, 시체라도 봐야 포기할 기세로 말해서 내가 얼마나 갑갑했는지 아니? 아, 미치겠네. 대체 언제 임신이 된 거야? 아, 낙태할 생각은 없대요? 있겠니? 그래도 이번에 무슨 신고 전화가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너 없는 거 확인하면 그때 내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은 있는 것 같더라. 무슨 신고 전화? 별거 아니야. 부산에 네가 있다고 누가 전화를 했대. 아까 웃음 터져 나오는 거 간신히 참았다. 어쨌든 부산 같이 가서 확인해보고 아니면 본인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니까 일단 그때 말을 잘해봐야지. 그나마 그렇게 말해서 다행이네요. 아이, 깔끔하게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애가 있다고 하면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 아휴, 그러게 말이다. 이참에 그냥 외국 가서 사는 게 어떡하니? 한국이 돈만 많으면 딱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아이, 애는 왜 생겨갖고 골치 아프네. 아니면 내가 낙태하는 약이라도 좀 구해볼까? 그런 거 파는 한의원도 있다고 하더라. 사다가 몸보신하라고 먹이면 먹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괜히 나중에 내 재산 상속받겠다고 나타나면 골치 아프니까. 이틀 후 차 안. 어머니, 뭘 그렇게 싸들고 오세요? 너 한약 좀 지어왔어. 임신했으니 몸보신 해야지. 안 그래도 컨디션 안 좋을 텐데 아기까지 피해를 볼 순 없잖니? 어머, 감사해요. 어머니 부산까지 가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한숨 주무세요. 안 그래도 일찍 출발해서 어머니도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 아침잠이 없어서 괜찮거든요. 그래, 알았어. 너도 천천히 운전하렴. 1시간 후 시댁 앞. 다 왔어요. 일어나세요. 벌써? 아직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 여긴? 왜요? 여기에 제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어머니도 아들 못 본 지 한참 됐잖아요. 가서 한번 보자고요. 잠깐만, 선아야.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냐? 설마 다 알고 온 거야? 일단 내리세요. 너 똑바로 말해봐라. 정말 다 알고 온 거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다 아는 눈치인데요. 왜 그동안 나 혼자만 당신 아들을 애타게 찾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 당신이 문을 열래요? 아님 내가 벨을 누를까? 내가 여마. 동훈아, 얼른 와봐라. 큰일 났다. 에? 오늘 부산 간다고 하지 않으셨... 여보. 하이, 되게 오랜만이네. 이게 몇 달 만이지? 그동안 얼굴이 아주 좋아졌다. 너가 여기를 어떻게... 누군데 그래? 저 여전 다 들킨 거야? 고작 저렇게 어린 여자랑 이런 대저택에 살려고 그동안 죽은 사람 행세를 했니? 너도 참 머리 휘한한데 쓴다. 그렇게 나한테 로또 당첨금 나눠주는 게 아까웠어? 차라리 사실대로 말하지. 그럼 깜빵 갈 일은 없었을 텐데. 깜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이러는 거 사귄 거 몰랐니? 경찰이 널 얼마나 찾았는데. 아, 곧 경찰이 너 잡으러 온다니까 기다려. 그리고 당신도 아들이랑 같이 경찰차 타야겠네요. 내가 뭘? 난 얘가 하자는 대로 해준 거밖에 없다. 글쎄. 잠깐 손목 좀 줘봐요. 얘가 왜 이래, 남의 시기를. 그게 뭐야? 뭐긴 뭐야? 도청기지. 당신이 나 낙태시키려고 한약방에서 약 지어온 거 여기 다 녹음돼 있어. 뭐 물론 법원에선 증거 채택을 안 해줄 순 있겠지만 이 한약 그대로 가서 성분 검사하면 안 좋은 성분 잔뜩 들어있는 거 밝혀질 테고 그럼 당신이 직접 지은 거니까 당신한테 책임이 물어지겠지.
그리고 여기 당신이 한약방 들락거리는 증거까지 확보했지. 여기 네 사진도 잘 나왔어. 세 식구 모두 나왔지? 가족 사진으로 써도 되겠더라. 전화요. 내가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내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안 하던 짓을 하고 싶더라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너한테 돌아가려고 했어. 너한테 애 생겼다는 소식 들은 뒤부턴 더욱 그랬다고. 그러니 경찰은 돌려보내면 안 될까?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게. 어?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여자랑 이혼하면 나랑 바로 결혼한다며. 우리 애기 생각은 안 해? 이러면 내가 오빠 고소하는 수가 있어. 이것도 엄연히 사기라고. 너까지 왜 이래? 상황을 좀 봐가면서 말을 해. 그냥 입 다물고 저기 가 있어. 어이가 없어서. 안 그래도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역시나 이런 속셈이었어. 아줌마, 나도 도울 테니까 인간 감옥에 쳐넣자고요. 얘가 안 도와도 그럴 거야. 그리고 넌 상간녀 소송이나 준비해. 알아보니까 니네 아버지 국회의원이던데 딸이 유부남이랑 이러고 사는 거 보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치? 아니 그건 어떻게... 설마 뒷조사했어요? 그거 다 불법인 거 몰라? 이들이 한 불법에 비하면 내가 한 불법은 불법 축에도 못 들지. 셋 다 법원 드나들 일만 남았네. 너 법원 참 많이 가야겠다. 이혼 소송하면 이 집도 너한테 남은 당첨금도 적어도 절반은 내가 갖게 될 거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그것도 네 엄마가 소개시켜준 변호사가. 덕분에 아기랑 나랑 호강하게 생겼어. 당분간은 일 안 하고 푹 쉬어도 되겠던데? 마? 그 변호사가 그럼 배신을 때렸단 말이야? 변호사야 돈 더 많이 주는 쪽에 붙게 돼 있죠. 그 와중에 되게 유능한 변호사를 섭외했더라고요. 이혼 소송 전문으로. 덕분에 제대로 위자료에 재산분할금 받게 생겼어요. 아주 고마워요. 선아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나 좀 용서해줘. 그냥 우리 같이 예전처럼 살자. 나 이제 정신 다 차렸어.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다시 가정 꾸리며 살자. 애도 임신했다며. 내가 그 애 책임질게. 그럼 내 애는? 내 애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넌 좀 조용히 하라니까. 지금 이 와중에 떼쓰는 게 말이 돼? 나랑 혜린이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당연히 따지는 게 맞지. 너 혼자만 살려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나도 우리 혜린이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정말. 대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거야? 머리 아파 죽겠네. 머리 아플 게 뭐가 있어? 경찰이 알아서 해줄 텐데. 저기 경찰차 온다. 여기에요. 정말 경찰을 부른 거야? 그럼 내가 당신들처럼 사기나 치고 다니는 줄 알아? 그럼 잘 타고 가. 곧 경찰서든 법원에서든 보게 될 테니까 배웅은 안 할게. 야, 거기 안 서! 아니, 엄마는 왜 여기로 온 거야? 부산 간다며. 아니, 애가 여기로 오는 것 같으면 좀 막았어야지. 나한테 얘기라든가. 한숨 자라고 그래서 잤지. 부산까지 가려면 한참일 테니까. 나도 알았으면 바로 제지했겠지. 이를 어쩌면 좋니? 나까지 벌 받으면 어떡해? 어? 신고 접수 받고 왔습니다. 강동훈 신미숙 선생님 맞으시죠? 각각 사기죄와 불법 약물 유포죄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서로 가시죠. 자, 차에 타세요. 선생님, 저는 진짜 그냥 아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전 진짜 잘못 없다니까요. 그런 말은 서해 가서 하세요. 자, 가시죠. 아이, 진짜 망했네. 일주일 후 경찰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니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 없었는데 저택의 외제차, 거기에 상간녀랑 상간녀 아이까지 함께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이웃 주민 모두 그냥 평범한 가족인 줄 알았다잖아요. 핑계를 대도 말이 되는 핑계를 좀 대세요. 아이, 그러니까 나도 잘못한 줄은 아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와이프한테 돌아가려고 했다니까요. 진짜예요. 사람 말 좀 믿으세요. 놀고 있네. 애초에 1억 준 게 그거 먹고 떨어지라 이 말이잖아. 네 엄마가 나한테 1억 주는 바람에 그게 강력한 증거가 돼버린 거 몰라? 너도 참 멍청하다. 이렇게 스케일을 키웠으면 대처할 상황까지 키웠어야지. 나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렇게 엉성하게 계획을 짠 거야? 여보, 하나야. 진짜 내 말 믿으라니까. 난 너밖에 없어.
사실 엄마가 너한테 당첨금 주는 거 아깝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아니, 따지고 보면 직접적으로 속인 건 엄마잖아. 난 그냥 출장 갔다 사라지기만 한 거고. 경찰관님, 저희 엄마가 꾸민 일이라니까요. 아주 서로 시켰다고 하고 참 보기 좋네요. 어머니도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얌전히 조사 받으세요. 그렇게 어설프게 부인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아유, 억울하니까 그렇죠. 선아야, 제발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합의라도 좀 해줘. 어차피 너도 임신했잖아.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 생각으로 악착같이 널 찾은 건데 실체를 보니 사기꾼 아빠보다는 아빠가 없던 게 낫겠더라고. 그래도 없는 아빠가 돈은 왕창 주고 갔으니 사는데 부족함은 없을 테니 그나마 다행이지. 그럼 벌 잘 받고. 경찰관님, 전 이만 가볼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따로 말씀드릴 일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네. 선아야, 제발 나 좀 선처해줘. 제발.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자꾸 그러면 업무방해로 고소 들어갑니다. 말도 못해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고소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조용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 집 앞. 내 집엔 다 무슨 일이죠? 각자 해야 할 일이 바쁠 텐데. 저기 사나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그게 뭐냐면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모자르듯 단칼에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미 아기까지 나온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제발 소송만 취하해주면 안 될까요? 저희 집에서 저 미혼홀이나 다름없는데 그 와중에 이번 일로 아빠 앞길까지 막을 거 생각하면 정말 저 가족한테 버림받을 거예요. 그럼 저랑 아기는 뭐 먹고 살아요? 안 그래요? 언니도 임신하셨다 들었어요. 그럼 아기를 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얘는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감히 말을 가르쳐? 사나야, 나도 나쁜 뜻은 없었다. 솔직히 너도 이해 나와봤자 좋을 게 없잖니. 이렇게 네 뒤통수를 때리는 놈인데 그 핏줄인 애를 낳고 싶겠냐고. 그래서 너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이러다간 진짜 감옥 갈 것 같아서 그래. 어? 안 그래도 나도 사기에 협조했다고 2명 쓸 판인데. 어머님 그래도 어머니만 처벌받으면 끝나잖아요. 오빠처럼 경찰서에서 내내 조사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면 그 정도 처벌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난 내 가족이 달려있다고요. 언니, 제발요. 이번만 봐주시면 평생 충성하며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사리판이 따로 없네. 아무리 이렇게 빌어도 받아야 할 벌이 줄어들진 않으니까 이 시간에 변호사랑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 변호사가 언니랑 무조건 얘기를 잘해보라고 해서.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주라. 그리고 동훈이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실질적으로 너한테 피해를 준 건 없잖니. 당신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할 수 있으니 그렇게 알아. 어쩌면 당신들 죄질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 5초 안에 안 꺼지면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빨리 내 눈앞에서 꺼져. 5, 4, 3, 2. 갈게. 가면 될 거 아니냐. 언니 지금은 가는데요. 제발 저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럼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유, 그렇게 경찰을 무서워하는데 어쩜 그렇게 한심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직후 차 안.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길 나온 김에 동훈이도 선처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같이 비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떻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네 가족들이 너 돌연변이 취급할 때 너 걷어준 게 동훈이야.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쩜 자기만 살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퍽이나 너만 살려주겠다. 선아의 입장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너 아니겠니? 지 남편 애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보기 싫을까? 먼저 살겠다고 배신 때린 건 강동훈 그놈이에요.
그리고 난 애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강동원 때문에 우리 애기 출생신고도 못했는데 내가 왜 선처를 해달라고 빌어야 되죠? 지금 우리 집도 박살나게 생겼는데. 우리 집 박살나면 나랑 혜린이는 정말 오갈 데가 없다고요. 아줌마도 가진 재산이라고 별로 없잖아요. 그 저택도 어차피 재산분할로 저 여자한테 돌아가게 생겼는데. 얘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게 아무리 잠깐 노는 여자라도 좀 수준 맞는 여자를 상대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동훈이 조금이라도 처벌 덜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야 됐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니? 네 가족이 왜 네를 싫어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뭐라고요? 수준 안 맞는 건 아줌마 아들이거든요. 진짜 처음부터 일단 사기극 벌인다고 했을 때 영 찝찝하다 했어. 아니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을 짜놓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던 게 얼마나 가소롭던지. 지가 무슨 영화 속 주인공인 줄 알아. 감옥 들어가서 썩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왜 때려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어디서 감옥 얘기를 꺼내. 동훈이 감옥 들어가면 넌 뭐 좋은 게 있을 줄 알아. 아유 내 팔자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선아랑 살다가 당첨금 좀 빼주고 이혼하는 게 다 깔끔했을 텐데. 그것 좀 챙기자고 일을 이렇게 키워놨으니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방법이 영 보이질 않네.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그냥 얼마 떼어주고 이혼 깔끔히 하고 나랑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말을 안 듣고 이 난리 피우는 건지.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렸네. 재수없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돈 많은 이혼남 만나지. 1년 후. 그 뒤로 이혼소송에서 저는 승소를 하게 되었고 전 남편이 빼돌리려고 했던 당첨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 양육비까지 매달 받게 되었죠. 사기죄는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징역은 살게 될 거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불법 약을 먹이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물게 되었고 상간녀 역시 상간녀 소송으로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주게 됐어요. 상간녀 아버지 역시 딸이 상간녀라는 사실이 들통나 의원직을 그만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전 남편을 상대로 다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될진 잘 모르겠네요. 저는 3달 전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임신 중에도 아이에게 이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혹여나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의 엄마고 일이 어떻게 되었든 끝까지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를 열심히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간 전 남편, 전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배신감과 상처를 치유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해요. 지금 당장은 아이 키우는데 정신이 없지만 자격증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고 조금 여유가 생길 즈음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직업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